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1시간은 금방 지나가죠. 장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눈이 많이 피로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누르고 아래쪽에 내려가시다 보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시면 눈의 피로도를 훨씬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크 모드 설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라이트 모드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다크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눈의 피로를 좀 더 덜어주게 되겠죠. 다크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화면이 어두워지고 글씨가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눈에 무리를 훨씬 덜 주게 됩니다. 잠깐 보는 건 상관없지만 20-30분 이상 장시간 보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다크 모드로 설정하고 보시면 눈의 피로도가 훨씬 덜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다크 모드 설정이라고 있죠. 이 다크 모드 설정은 여러분 스마트폰의 다크 모드를 시간에 따라서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은 1몰에서 1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직접 설정으로 바꾸게 되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원하는 시간에만 다크 모드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색상 최적화는 뒤쪽에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라이트 모드로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아무래도 이 라이트 모드가 보시기가 낫기 때문에 라이트 모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밝기가 나오죠.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캡처를 했기 때문에 이 밝기에 따라서 조절이 안 되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조절을 해보시면 밝기 조절이 될 거예요. 자, 이 밝기를 많이 올려놓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눈에 정말 안 좋죠. 되도록이면 중간 정도에 놓고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나 사진 촬영 같은 거 하실 경우에는 이 밝기를 높여버리면 실제 내가 찍는 게 어느 정도의 밝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밝다고 생각하고 찍었는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되게 어둡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스마트폰 밝기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특히나 딱 중간에 맞춰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밝아 보이면 실제로 밝은 거고요. 스마트폰에서 어두워 보이면 실제로 어두운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실 때는 이거 반드시 명심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밝기 최적화라고 있죠. 자, 이 밝기 최적화는 주변 환경의 밝기 어둡기에 따라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알아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밝기가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밝기보다 더 이상으로 나온다든지 이게 갑자기 바뀌니까 이건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이거는 불편하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최적화는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화면의 재생률이 120Hz까지 지원되는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최적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눈의 피로도도 훨씬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신형 스마트폰으로 나오는 기종들은 재생률이 120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상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이라든지 영상 같은 걸 보실 때는 훨씬 더 편하게 볼 수가 있고 눈이 덜 피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60Hz예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거는 120까지 지원하죠. 제 스마트폰은 S10인데 120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재생률이 60 이상 나오는 거는 되도록이면 높이 올려서 보시면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 대신 단점은 배터리가 좀 빨리 닳습니다. 그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편안하게 화면 보기라고 나오죠. 자, 이 편안하게 화면 보기는 블루라이트를 줄이고 따뜻한 색감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도를 많이 줄여줘요. 특히나 저녁 시간대 이 블루라이트 필터를 안 주고 보시면 주무실 때 잠이 안 오는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처음에는 키시면 약간 누렇게 보인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한 1-20분 정도 써보시면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 블루라이트 필터는 반드시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저는 오전, 오후, 저녁 시간, 새벽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용을 합니다. 저도 이런 영상 제작 때문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블루라이트 필터를 항상 켜고 이용을 하는데, 유튜브 감상 많이 하시는 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은 이 블루라이트 필터 꼭 권장합니다. 이거 반드시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시간 예약이 있는데 저녁 때만 블루라이트 필터로 바꾸는 건데, 되도록이면 그냥 항상 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색 온도는 중앙 정도 놓고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올라가게 되면 너무 누렇게 바뀌고 이게 낮춰지면 너무 퍼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색 온도는 항상 중앙에 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 모드인데요. 이 화면 모드도 선명한 화면을 주면 깔끔하게는 보이겠지만 이것도 눈의 피로를 많이 줍니다. 자,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이런 선들이 아주 칼처럼 딱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자연스러운 화면을 주면 전반적으로 좀 부드럽게 보여요. 그래서 눈의 피로도를 훨씬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자연스러운 화면을 이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영화 같은 거 보시는 게 아니면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보시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선명한 게 좋겠죠. 그럴 때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죠. 보통 연령이 약간 있으신 분들은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글씨를 돋보기를 쓰고 보시고 불편하게 보시는데 이 글씨 크기는 좀 올려놓고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저도 키워놓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작아지면 굉장히 작죠. 그래서 보면 눈이 정말 피로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좀 키워놓고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너무 키우게 되면 앱 같은 걸 이용을 할 때 글씨가 다 안 보이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글씨 크기는 어느 정도만 키워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만 키워주시면 이용을 하실 때 좀 더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글자 굵기인데요.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글씨가 더 굵어지게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오래 보면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글자 굵기는 그냥 얇게 주시고요. 크기만 어느 정도 적당히 주도록 하세요. 중간에서 제일 크기의 한 단계 아래쪽, 이 정도 구간에서 주시면 가장 보시기에도 좋고 다른 부분에 침범도 안 하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글꼴은 보시는 분들마다 선호하는 글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개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눈에 제일 잘 익고 보시기 편한 걸로 바꿔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보통은 그냥 기본 놓고 쓰시는데 이 기본보다 이런 바른 고딕이 더 눈에 잘 들어오신다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굵은 고딕이 더 잘 들어오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꼴은 한번 바꿔서 이용을 해보시는 걸 권해요.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 크게 작게죠. 자, 이 위에 있는 것은 글씨의 크기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전체적인 화면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콘이나 이런 것도 전부 포함되겠죠. 자, 화면 크게 작기 눌러보면, 자, 지금 여기에 문자를 보냈을 때 예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보시고 조절을 해보세요. 작게 할지 크게 할지. 이걸 작게 하게 되면 한 화면에서 여러 개를 보긴 하지만 이게 작아지면 굉장히 피곤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이용을 하시는 걸 권해요. 저는 되도록이면 이걸 최대로 올려놓고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문자 보내거나 SNS 같은 거, 카톡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할 때도 훨씬 더 눈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이게 자꾸 꺼져서 또 터치하시고 하시는데 본인의 스마트폰 보는 패턴에 맞춰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텍스트 같은 것들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걸 좀 길게 잡으시는 게 좋겠죠. 한참 읽고 있는데 자꾸 끊어져 버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길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 영상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영상이 나오는 것은 계속 화면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동 꺼짐이 적용이 안 돼요. 멈춰 있을 때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텍스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길게 잡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점은 이렇게 되면 내가 보지 않을 때도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또 스마트폰을 꺼야 됩니다. 그거는 좀 귀찮죠.
이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본인에 맞는 패턴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엣지 패널을 쓰는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잡으면 이 엣지 패널에 터치가 자꾸 돼서 굉장히 좀 짜증나요. 예, 그래서 이 엣지 패널을 활용하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이 엣지 패널을 활용 안 하시는 분은 이걸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 좌우 엣지 패널에도 기능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엣지 패널을 잘 활용을 안 하시죠? 예, 그런 분들은 이걸 아예 꺼버리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오작동을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비게이션 바네요. 자, 이 내비게이션 바는 어디를 얘기하죠? 여기는 아래쪽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부르죠. 자, 여기 이제 버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버튼을 가려줄 수가 있죠. 이 스와이프 제스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꺼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불편합니다. 이거는 이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나는 화면을 좀 더 넓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 스와이프 제스처는 좀 불편해요. 이거를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또 꺼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중 터치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버튼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바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다른 기능을 찾고 있나요 쪽에 보시면 기본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스마트폰에서 여기 있는 홈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뭐가 나오죠? 자, 이렇게 구글 어시스턴트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걸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기본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으로 들어가시면 이 홈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앱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구글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를 네이버나 헤이 카카오, 파인더라든지 빅스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없음도 놓게 되는데 없음보다는 설정을 하나라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니까 네이버를 체크하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바꾼 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자, 네이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홈 상태에서도 이 버튼만 눌러서 네이버를 활용할 수가 있죠. 자,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네이버가 뜨죠? 자, 그러면서 네이버의 위치,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마이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검색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럼 실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음성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IB96 제가 찾은 정보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 있죠?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미지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버튼 누르고요. 사진을 직접 촬영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갤러리에서 기존에 있는 사진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사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사과를 검색을 해서 빨간색 사과 한 박스 이렇게 선물 세트라고 나오네요. 예, 연관된 여러 가지가 검색이 되게 됩니다. 전부 그 사진과 연관된 것들이죠. 자, 그 다음은 위치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 주위에서 검색을 해줘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맛집이라든지 쇼핑, 카페, 강좌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본인이 있는 지역 말고 그 외의 지역에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검색 누르시고 장소를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검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남역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역 쓰시고 돋보기 버튼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그 주위에 여러 가지들을 검색을 해주게 되겠죠. 자, 강남역 2호선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2호선 주변에 여러 가지 맛집이라든지 음식점, 쇼핑, 가볼 만한 곳 이런 것들을 전부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실 때 좀 더 눈의 피로도도 덜하면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홈 화면 설정에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들을 알아보고 무료로 다양한 배경 화면과 잠금 화면, 테마 등을 바꿔주는 숨겨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폰을 마치 새 폰처럼 만들어서 새로운 기분으로 쓰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 설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설정에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홈 화면 설정이 아래쪽에 나오게 됩니다.
둘 중에 편한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있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홈 화면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홈과 앱스 화면 사용이라고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는 자, 홈 화면 상태와 이렇게 넘겨보면 여러 가지 또 앱들이 나와요. 자, 이 상태와 그 다음 앱스 화면이 또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홈 화면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려주시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홈 화면과 앱스 화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에 다 합쳐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앱을 설치를 했을 때 여기 있는 홈 화면에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려서 또 앱스 화면 가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귀찮으실 경우에는 설정에 홈 화면 들어가셔서 여기서 아예 홈과 앱스 화면 사용을 홈 화면만 사용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앱스 화면은 없어진 거죠. 자,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 홈 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훨씬 더 좀 시원하게 보이죠? 크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넘기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앱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많아서 좀 귀찮다, 복잡하다 하실 경우에는 좀 전과 같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아예 분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설치가 많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이 이용을 하시면 그것도 또 편리하게 되겠죠. 자, 이 홈 화면 구성은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 앱들을 많이 까시는 분은 홈과 앱스 화면을 사용하는 게 편리하실 수가 있어요. 앱이 많이 설치가 안 돼 있으시면 그냥 홈 화면만 사용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홈 화면 배열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앱스 화면 배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홈 화면 배열 눌러주시면 지금 홈 화면에서 앱스를 배열을 할 때 자, 5 곱하기 5 상태고요. 자, 옆으로 넘겨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한꺼번에 더 많은 앱을 한 번에 보시기 위해서는 6 곱하기 5로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배열을 5 곱하기 5와 6 곱하기 5로 한번 놔보시고요. 본인이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6 곱하기 5로 주시는 게 한 화면에 여러 개를 보니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앱스 화면 배열이죠. 이것은 앱스 화면 들어갔을 때 배열 표시가 되겠습니다. 홈 화면은 이 상태고요. 앱스 화면은 이렇게 터치해서 위로 올렸을 때 나오는 게 앱스 화면이 되겠죠. 이 앱스 화면도 똑같이 5 곱하기 5와 6 곱하기 5로 배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죠. 자, 이거는 되도록이면 키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앱스 버튼을 추가하게 되면 자, 홈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앱스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쓸어 올리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이 앱스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앱스 화면을 열 수가 있죠. 이게 훨씬 편리해요. 그러니까 이 앱스 버튼은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설정 다시 눌러서 홈 화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앱스 버튼을 끄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안 나오죠. 예,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앱스 버튼 없으면 좀 불편하니까 요거는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홈 화면 구성 잠금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시다 보면 이렇게 잘못 옮기게 된다거나 터치를 잘못해서 지우게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잘못하다가 또 뒤로 넘기는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운다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또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얹으면 폴더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 쓰시는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위치가 바뀌어서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능인데요. 자, 여기 홈 화면에서 홈 화면 구성을 잠궈 버리세요. 자, 이렇게 잠궈 버리면 홈 화면에서 항목이 삭제되거나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홈 화면에 있는 앱들을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디 이동을 한다거나 삭제를 할 수가 없겠죠. 자, 홈 화면에서 앱을 누르고 기다리면 이렇게 창이 나오긴 하지만 삭제라든지 이동 이런 것들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들고 이렇게 이동 같은 걸 할 수가 없죠.
잠겼다고 나오죠. 설정에서 잠금 해제할 수 있다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아예 고정을 시켜 놓으면 더 이상 뭐 추가를 한다거나 지울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형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키게 되면 홈 화면에 새 앱 추가가 꺼지게 되는데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자, 앱스 화면과 홈 화면을 동시에 쓸 경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돼요? 이렇게 앱스 화면에 설치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앱스 화면에 설치된 걸 또 바깥으로 빼고 귀찮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앱을 설치를 했어요. 자, 이거를 홈 화면으로 옮겨야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 홈 화면에 추가가 되죠. 자, 이렇게 좀 귀찮게 이용을 하는데 자, 그럴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설치하면 바로 추가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에서 홈 화면 다시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홈 화면에 새 앱 추가를 체크해 줍니다. 자, 그러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를 해주게 되면 홈 화면에도 자동으로 추가가 되겠죠. 앱스 화면을 같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추가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게 좀 편하죠. 자,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숨기기죠. 자, 이것은 삭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숨기기예요. 자, 이 숨기기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숨기고자 하는 앱들을 숨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마이박스 체크를 했어요. 자, 완료하죠. 홈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도 마이박스는 없고요. 자,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앱스 화면에 가셔도 마이박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홈 화면, 그 다음 앱스 화면 전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기능은 내가 설치한 앱을 딴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용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보이고자 할 때는 다시 체크 해제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숨겨주고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앱 아이콘 배지가 있네요. 자, 지금 숫자 배지라고 나오죠. 자, 여기 아이콘 배지에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여기는 7, 1 이렇게 배지 옆에 숫자가 나오죠. 내가 확인 안 한 것들이 여기에 숫자로 보여지게 되는데 자, 이럴 때 자, 여기 있는 앱 아이콘 배지를 숫자 배지로 놓지 않고요. 동그란 점으로 놓게 되면 점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만 나오게 되겠죠. 자, 옆으로 넘겨봐도 여기도 숫자가 없어지고 전부 다 점이 나오게 되죠. 자, 아니면 아예 확인 안 한 숫자가 안 나오게끔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을 꺼버리게 되면 내가 확인 안 한 게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안 나와요. 그럼 불편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숫자를 쓰시거나 점으로 쓰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앱 아이콘의 알림 표시죠. 자, 이거는 아이콘 길게 눌러서 알림을 볼 수가 있어요. 요것도 편리합니다. 자, 이거 온 시키고요. 홈 화면 들어가서 그 다음 앱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이 위에 어때요? 알림이 나오죠. 예, 어떤 알림이 왔는지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겠죠. 꼭 위에 쪽을 쓸어 내려서 일일이 올려서 알림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럴 필요 없이 자,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렇게 배지가 있을 때는 알림이 나와요. 하지만 폴더로 돼 있을 때는 그때는 알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는 이렇게 들어오셔서 해당 배지를 누르고 기다리셔야 알림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도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니까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죠. 자, 이것은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홈 화면 들어가셔서 알림창을 열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죠. 쓸어 내리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아무 데나 쓸어 내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터치해서 쓸어 내리면 바로 알림창이 열리게 되겠죠. 예, 아무 곳이나 상관없어요. 예, 이런 데도 상관없고 그냥 쓸어 내리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빨리빨리 이용을 하실 때는 굉장히 편리해요. 이 기능도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에게 좀 맞는다 싶으시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아무리 좋은 기능이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활용해 보시고 이거는 나한테는 굉장히 편리하다 싶으신 것은 적극 적용해서 이용을 하시면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배경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화면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좌측에 있는 것은 잠금 상태의 화면이고요. 우측은 홈 화면 상태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내 배경화면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배경화면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금 멀티팩이라고 해서 다운을 받았어요. 자, 이건 다운로드 부분에 들어가시면 잠금 화면용, 홈 화면용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은 여기서는 다운을 받을 수 없고 뒤로 돌아가셔서 아래쪽에 가면 더 다양한 배경화면 둘러보기 있죠? 여기서 다운을 받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자, 아래 보시면 갤러리 있죠? 자, 여기는 갤러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을 직접 배경화면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배경화면 서비스라고 있죠? 자, 이것은 다이나믹 잠금 화면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 봅니다. 자, 잠금 화면을 킬 때마다 배경화면이 달라지는 거죠. 자, 보통 잠금 화면은 시커멓게 그냥 나오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좋고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눈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이나믹 잠금 화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화면들이 나오게 되죠. 이 다이나믹 잠금 화면 설정은 화면을 켤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죠. 이미지는 2주마다 새로 업데이트되고 카테고리는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라이프, 동물, 디저트, 음식, 고양이, 식물, 풍경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은 삼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비용을 추가하실 필요도 없이 매번 새로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거 해놓으시면 정말 좋아요. 잠깐이라도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훨씬 시원해져요. 자,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 잠금 화면 설정은 꼭 해놓고 이용하세요. 갤럭시 사용자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건데 사용 안 하면 아깝죠. 그러니까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바일 데이터로 다운로드 있죠. 이거 모바일 데이터로 하면 데이터 요금이 나가게 되니까 이거는 꺼놓으시고 자동 업데이트로 켜놓고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중에 원하는 거 있으시면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뭐 식물, 라이프에서 5개까지는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잠금화면 들어가시면 이렇게 멋진 풍경이 매번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화면을 여러 개를 쓰고 싶으신데 이 멋진 배경화면 만들기 위해서 또 프로그램 이용하시고 복잡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거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 배경화면에서 아래쪽에 가면 더 다양한 배경화면 둘러보기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배경화면을 고를 수 있는 스토어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것들 전부 유료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또 쓰시려면 또 막상 해놓으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료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무료라고 치시고요.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무료 배경 화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그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기서 무료만 사용해도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라고 해서 뭐 몇 가지만 있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시즌별로 또 계절별로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냥 있는 화면 그대로 쓰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쁘게 꾸며주시면 주위 분들이 보시기에도 훨씬 트렌디한 분으로 보이게 되겠죠. 이런 것들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또 테마라고 있죠. 이 테마에도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테마 들어가신 다음에 또 똑같이 무료로 검색을 해주도록 하세요. 여기 있는 테마들은 비용을 또 들여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무료로 검색을 해주세요. 자, 무료 검색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무료 테마들이 검색이 되죠. 이 테마는 배경 화면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배지 이런 아이콘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바뀌는 걸 테마라고 합니다. 좀 전에 본 배경 화면은 배경 화면만 바뀌는 거고요. 이것은 그 배경 화면과 어우러지는 이런 배지들
아이콘들 전부 다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애니메이트 되는 이런 배경화면과 배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훨씬 이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눌러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죠? 예, 굉장히 이쁘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많이 이용을 해보세요. 자, 한번 설치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하시고요. 자, 그러면 비슷한 테마라고 나오는데 뭐 이런 거는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다 다운로드 됐습니다. 그러면 적용이라고 버튼이 나와요. 적용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적용돼서 바뀌었죠? 자, 지금 원래 스마트폰 있던 그 배경 화면과 이 테마가 아니고요. 지금 바뀐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넘겨보시게 되면 갤러리, 스토어, 설정 약간씩 달라졌죠. 자, 이런 것들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모양이 바뀌어서. 근데 한두 번 써보시면 다 알겠죠. 여기는 전화, 메시지, 사진. 자, 이런 구글 같은 고유의 아이콘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 스마트폰 자체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 배지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눌러보시면 앱스 화면이 되겠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고유의 아이콘들은 바뀌지 않고 스마트폰에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들만 바뀌게 되겠죠. 자, 중간에 있는 홈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다시 설정 누르시고요. 자, 여기 테마 있죠? 테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 줄 3개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내 컨텐츠 보관함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기본이라고 나오죠? 이게 원래 내가 쓰던 거예요. 자, 여기 눌러주시면 다시 기본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 주시면 기본 화면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대신 내가 바꿨던 배경 화면은 기본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자,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에 배경 화면 있죠? 이 배경 화면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원래 적용했던 배경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에서 파란색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걸 다시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 있죠? 이게 원래 제가 쓰던 배경 화면이에요. 자, 요거 다시 누르시고요. 그 다음 완료 누르시면 원래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잠금 화면과 홈 화면 나오는데 저는 홈 화면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들어왔죠? 홈 화면에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제가 쓰던 배경화면 그대로 돌아오고요. 자, 원래 여기는 다이나믹 잠금 화면이었죠? 근데 지금 이것도 그냥 원래 기본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들어가셔서 다이나믹 잠금 화면 적용만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죠? 멋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배경 화면을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켜주고요. 홈 화면도 바꿔주고 테마도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왕 쓰시는 핸드폰은 좀 더 이쁘고 멋있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